안녕하세요. 2024년 1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제가 최근에 나르겐 때문에 제가 답글 영상으로 구독자님 요청해서 나르겐을 설명드리고 이제 유사한 그런 가성비 좋은 영양제 같이 넣고 제가 비교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첫날은 나르겐, 또 구독자님 요청해서 미리건, 그리고 결국은 이제 불효까지 넘어왔습니다. 다음엔 또 복합인지 바로 넘어갈 건데요. 이게 잘못하면 이게 그 광고로 오인할 수 있는데 참고로 그건 아니고요. 광고는 제가 말 그대로 돈을 받았을 때 광고고 참고로 그건 아닙니다. 그 미리 전제해 드리고 오늘 그 설명드릴 것은 역시나 구독자 요청해서 인상가리 제품에 대해서는 불효 골드도 사용 방법이라든지 왜 뭐 이런 이야기 좀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어서 제가 답글 영상으로 드리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인산가리 제품이 들어가다 보니까요. 천상 설명할 때 그 인산은 뭐냐, 그리고 카리는 뭐냐, 뭐 특성이라든지 과용했을 경우, 부족했을 경우 이런 설명과 그리고 이제 인산과 가리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요. 비료 간의 상호 간에 그 작용하는 상조작용, 서로 도와주는 작용과 서로 성분 간에 멀리하는 기량작용도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오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요. 자, 먼저 이 브리오 골드는 뭐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특성입니다. 웃자람을 경감하고 꽃눈을 분화하고 그리고 고운 색깔을 발현하고 당도를 향상시키면서 일소, 즉 햇빛에 꾸이는 것, 그리고 부피가, 즉 햇빛 때문에 피부가 상하는 것, 이런 것을 피해를 경감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특성입니다. 자, 그럼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냐? 간단하게 시간이 빨리 걸리니까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연면 시비를 하는데요. 연면 시비를 이제 이렇게 나중에 구입해서 보시면 압니다. 시기별로 이렇게 뭐 개화전, 낙하 직후, 장마기, 고온기, 수확 40일 전부터 해가지고 생육 초부터 후반까지 다 사용합니다. 다 사용하는데 그 농도는 800백에서 1000백이다. 800백은 물 한 말당 그 25g, 그리고 1000백은 물 한 말당 20g입니다. 그러니까 물 500리터 같은 경우는 1000백 같으면 500g 한 봉을 다 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관주나 시비도 할 수 있습니다. 역시 나르겐, 미리건 다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것도 시비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토양 시비하거나 관주할 때는 300평당 1 내지 1.5kg, 여기 한 봉이 500g이거든요. 그것을 그 시비할 때는 흙이나 모래에 섞어가지고 골고루 우리 그 붕사 뿌려주듯이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관주할 때는 우리가 평상시 이제 그 밭에 내는데 관주 시술로 물을 줄 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녹여서 관주를 해주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사용 방법은 설명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특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특성, 요것도 봐야 되겠다. 모든 영양제는 비료, 생산업자 보증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제가 무등록 비료라고 했습니다. 왜? 비료관리법에는 이렇게 생산 일자도 표시해야 되고요. 참고로 이런 그 영양제 비료는 그 농약과 관계없이, 농약은 사용 기간이 그 제한되어 있습니다. 유통 기간이. 근데 비료는 그 제한은 없다. 비료기 때문에. 그리고 대신에 이렇게 제조 일자, 요거는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료 포대에. 이것도 마찬가지 영양제도 이렇게 표기하게 되어 있다. 이건 참고로 2023년도 작년도 8월 3일 날 제조한 겁니다. 참고로 아시면 되고. 자, 성분을 보시면 제가 이제 나르겐도 그랬고 미리건도 그랬고 가성비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대략 이런 그 부료 같은 경우 한 봉에 6,000원 내외 갑니다. 나르겐, 부료, 미리건 이런 복합연조 내있는 게 다 지금 가성비 좋다 말씀드린 이유가 보통 일반 영양제 구입해 보시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보통 15,000원, 2만원, 어떤 건 3만원, 5만원 한 것도 있어요. 야, 이게 왜 이렇게 비싸나 싶은데 뭐 나름대로 주특기가 있으니 그렇게 단락하는데 이것은 그 가격대는 6,000원 내외다. 구입은 참고로 그 농협에
가시면 농협의 영농지원센터나 그 경제 그 사업소 있습니다. 그런데 비료 농약 파는 데 가면 판매를 하고요. 시판상 가도 판매를 합니다. 이건 왜냐하면 워낙 그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농약사나 시판상도 판매를 한다. 참고로 상표명은 보면요. 여기 부리오 골드가 되어 있는데 부리오나 부리오 골드, 뭐 뉴부리오, 신부리오 해가지고 위에 뜬 부리오 글자가 들어가 있는 것이 인산가리 제품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성분은 대부분 다 유사합니다. 제가 성분을 봐보면요. 왜 이게 제 가성비가 좋다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전체 500g 중에서 31%가 수용성 인산이고 그리고 21%가 수용성 칼입니다. 두 가지만 해도 52%다. 즉 그러면 이 500g 중에 250g 이상은 벌써 비료 성분이다. 거기에다가 뭐가 되어 있느냐? 미량 요소로 이렇게 고토라든지 그리고 망간, 아연, 구리 그리고 수용성 붕소, 몰리브덴 이렇게 다양하게 미량 요소가 들어 있다. 특히 중요한 이렇게 붕소가 2.5%나 들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 이게 가성비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가격 대비 비료 성분도 많이 들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효과가 좋다. 그게 가성비거든요. 가격 대비 사실은 비싸게 샀는데 이게 뭐지 효과가 안 나타난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건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다. 그래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택도 없는 거 안내하면 저도 요거는 먹거든요. 예, 그래서 흔히 사용하는 참고로 이게 생긴 지가 나르겐, 부리오 이런 부리오, 미리근 이 나르겐은 생긴 지가 40년이 더 됐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사종복비 영양제 계통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다. 즉 조상이다 원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사랑받고 농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결국은 가성비입니다. 이렇게 뭐 효과가 좋다거나 갑자기 가격을 몇 배로 올려버리면 사랑할 이유가 없죠. 사랑할 이유가. 하지만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제가 나르겐 설명드릴 때 이렇게 질소인산 가리 3요소 중에서 인산과 칼에 대해서 설명드렸지만 안 보신 분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인산은 뭐냐 여기 보시면 요 인산 여기 보시면 그 인산이 이렇게 수용성 인산이 31%가 들어 있습니다. 인산의 특성은요. 인산은 그 핵 단백질의 구성 원소입니다. 그리고 당류와 결합해 가지고 호흡 작용을 도와주고 그리고 또 그 인산이 하는 역할은 그 호흡 작용을 도와주고 뭐 발화라든지 뭐 분열, 개화, 결실, 뭐 뿌리 신장 이런 거 좋게 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그 대사하고 에너지 대사 이런 데 그 작용을 합니다. 이게 부족하면 그 잎의 폭이 좁아지고 그 하이엽부터 이게 그 증상이 나타납니다. 심하면 족이 낙엽이 되고요. 또 분열이 적고 개화 결실이 불량해지고 과실과 종자의 형성이 좀 불충실해집니다. 그럼 많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너무 많아지면 과잉되면 그때는 기량작용 때문에 아연이나 철, 고토 이렇게 결핍이 유발되고요. 영양 생장이 멈추고 성숙이 좀 빨라져 가지고 소화기 감소됩니다. 질소질하고 서로 간에 참고로 이 카리는 기량작용도 하고 상조작용도 합니다. 즉 이거 좀 인산가리 제품은 말 그대로 질소가 없는 상태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가리만 과잉하게 되면 질소를 억제한다. 그래서 이렇게 그 생식 생장이 더 빨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수확도 빨라지지만은 대신에 수확량이 줄어든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다음은 여기 나오는 칼입니다. 칼이 뭐 칼륨, 카리, 가리 뭐 이런 같은 말 씁니다. 칼륨, 칼리, 가리 같은 말 쓰니까 같은 뜻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수용성 칼리가 21% 들어 있습니다. 21% 여기 보시면 수용성 칼리가 21%. 예, 요게 칼리는 그럼 뭐냐? 칼리는 탄수화물을 합성하고요. 또 이동하고 축적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세포 중에서 이온 상태 또는 유기염 상태 형태로 존재를 한다.
그리고 정산작용을 조절하고, 그리고 그 체내 수분 생리. 이게 제가 오랜만에 자꾸 비교해 보니까 많이 헷갈리네 지금. 그리고 단백질 형성에 이게 좀 도움이 되고요. 뿌리나 줄기 이런 좀 강하게 하고, 또 병해충에 대한 그런 것도 좀 강하게 합니다. 저항성을 정대시킨다 보시면 됩니다. 저항성을. 그리고 뭐 뿌리나 줄기 이런 신장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부족하면 역시나 인산처럼 그 하이업부터 좀 항화가 된다. 제가 그 나르겐이나 미건 설명할 때 하이업, 상이업 먼저 발생되는 그 설명드렸는데요. 제가 이런 설명들은 역시나 그 나르겐이나 미르건처럼 이게 그 비료 부분은 사실 좀 이렇게 설명드려보면 한꺼번에 이해가 안 됩니다. 저 역시 대학교 다닐 때 우리 전공 필수 과목으로 비료학을 배웠는데요. 교수님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복 또 반복했는데도 요즘도 아직까지도 제가 농협에서 한 35년 그 근무하면서 그 농약, 비료 이런 거 상담 처방, 병해충 방제 이런 거 상담 처방하고 농약 판매하면서 그동안 꾸준히 자꾸 반복 또한 반복해도 지금 또 설명드리는 과정에서도 자꾸 이렇게 헷갈리는 이유가 비료는 한두 번 들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드린 설명을 나르겐이나 미리건처럼 제가 이 영상 하단 댓글에다가 정리를 해서 고정해 놓을 테니까 한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댓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요 부족하게 되면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또 그 부족하면 그 뿌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굵은 뿌리 주변에 약한 그런 잔뿌리만 생기고요. 그 뿌리 생장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뿌리 서근병이 그러다 보니까 뿌리 서근병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과실 비대가 아무래도 질소질이 좀 떨어지니까 떨어집니다. 이거 읽는 정도는 빨라져도 비대하는 정도는 떨어진다. 자, 그러면 이 과잉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가리를 과잉하게 되면 그 칼리비료는 또 역시나 뭐 그 마그네슘 즉 고토라든지 석회 이런 흡수를 좀 억제합니다. 왜? 기량작용 때문에. 기량작용. 자, 그러면 비료의 기량작용과 상조작용은 뭐냐? 역시나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기량작용은 잠시만요. 볼펜을 좀 켜고. 기량작용과 상조작용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로 도와준다. 서로 억제한다. 이걸 보시면 되는데 또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질소하고 칼리는 성분이 비슷할 때는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NK비료, 우크름 NK죠. 그러면 보통 질소가 18% 그리고 그 칼리가 보통 한 15에서 한 16% 정도 됩니다. 이렇게 성분이 비슷할 때는 서로 도와주면서 우끄름 추비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 중에 하나가 없다. 예를 들어서 그 요소가 보통 질소질이 46% 들었거든요. 요소는 질소질이 그 46% 들었는데 요소 하나만 가지고 시비를 하게 되면 이 칼리질을 억제하고 웃자람 식물이 잎이 푸르게 되거나 웃자람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그 또 반대로 가리만 가지고 하게 되면 또 역시나 질소를 억제시킵니다. 이때는 결국은 상조작용 그 기량작용을 하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강하면 한쪽 약한 곳을 억제시키는 기량작용을 하고 질소하고 가리는 이렇게 비슷할 경우에는 서로 도와주는 작용도 한다. 이런 작용도 하는데 제가 그 영상이 길어지니까요. 그 비료별로 예를 들어서 뭐 인산질 같은 경우는 참고로 기량작용은 뭐 질소, 철, 칼리, 아연, 구리 이런 데 기량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서로 도와주는 거는 인산은 마그네슘이라든지 규소 이런 거 좀 상조작용을 합니다. 상조작용, 기량작용 다시 설명드리면 그 기량작용은 비료 성분 서로 간의 흡수를 방해하는 작용이고요. 상조작용은 비료 성분 서로 간의 흡수를 도와주는 작용입니다. 그리고 칼리는 기량작용은 그 칼슘이나 마그네슘, 질소 그리고 그 서로 도와주는 작용은 역시나
그 붕소, 철, 망간, 질소 그렇습니다. 참고로 질소는 양쪽 다 있는 이유가 비슷한 경우는 기량작용, 자, 상조작용, 그리고 은 한쪽이 많은 경우는 기량작용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뭐 칼리라든지 칼슘, 붕소 이런 다른 성분에 대한 그 기량작용, 상조작용은 제가 댓글에 고정을 시켜 놓겠습니다. 또한 그 상엽, 하엽 부분부터 정상이 나타나는 즉 그 흡수가 이동이 빠르고 느린 거는 역시나 그 제가 나르긴 설명할 때 설명드렸기 때문에 댓글에다가 옮겨 놓을 테니까 참고 바랍니다. 자꾸 영상이 길어지면 요즘 보시는 분들 영상이 너무 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리기 곤란해서 제가 좀 이런 부분들은 댓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늘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내일쯤은요 다시 요 복합 NG 요걸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영상을 보니까 전부 다 다 해달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연장이 되게 되네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는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면 마그네슘이 주 원료고 이렇게 복합 여러 가지 질소 이상 가리, 그 붕소, 아연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NG란 말은 마그네슘의 그 약자입니다. NG. 이렇게 보시면 마그네슘 고토 NG 이렇게 약자고 복합 이거는 말 그대로 그 설이나 안 들어 적어서 그렇습니다. 즉 이 복합적인 그런 마그네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건 내일 제가 한 별도로 요 마그네슘 성분 필요성 부족할 경우 과잉할 경우 내일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늘 좋은 날 되십시오. 오늘 이렇게 부디오 설명드렸습니다.